실질적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를 보고 사람들이 와, 뭐 반도체, 뭐 AI 반도체 좋다 그러더니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얘는요, 전공정 장비 회사거든요.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어제 수요일날 ASML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 실적 발표 나온 거를 기회 삼아서 반도체 섹터에 이제 매물들이 대거 출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이제 오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그 장기적으로 주도주라고 하는 어떤 산업 기업들도 시장하고의 간극,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게 또 어떨 때는 주가가 먼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기업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달리 글로벌에 있는 그 많은 전문 기관들, 연구 기관들 이런 곳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의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전달해주는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글로벌에는 이제 많이 스스로 소비자들을 연구하고 수요를 연구하고 공급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리서치를 해서, 리서치가 뭡니까? 서치가 비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RE가 붙은 거니까 다시 한번 비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서치라는 게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췄던 것을 또 비추고 또 비추고 하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게 이제 리서치죠. 리서치.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서치한 거랑 또 기업이 어떨 때도 실적을 잘못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잘못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리카피 하는 분도 되게 많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글로벌에 반도체 생태계에 슈퍼의리라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장비 쪽에는 ASML, 그리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서는 수탁 생산만 하는 TSMC 두 개 회사가 정말 슈퍼의리예요, 슈퍼의리인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특히 TSMC가 그 생산한 파운드리 반도체의 품목별 비중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가령 뭐 HPC 주로 이제 반도체 설계한 회사 실적 발표도 5월 중순에 있고, 통신용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도 그때 있어요.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도 아직 남았는데 스마트폰용으로 얼마나 팔렸는지 생산했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이 두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어떤 임플리케이션, 투자의 아이디어, 이걸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주가는 뭐 이렇게 조정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조정 받을 때 그거를 반대로 이거는 시장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사는 쪽에 있는 분과 뭐 무서워 죽겠네 라고 매도하시는 분하고 차이에는 또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기업이 다음 분기에 또 실적 나오고 이럴 때 되면 잘하고 못한 게 밝혀질 거예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봄날이에요, 봄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자켓을 벗었습니다. 어우, 진짜, 제가 몸에 열도 많고. 자, 그래, 오늘의 수업 주제는 슈퍼을 기업 실적 발표 통해서 본 함의 찾기, 투자 아이디어 찾기, 이렇게 해냈습니다. 뭐 구체적인 데이터도 많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 한눈에 적어놨어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죠. 시가가는 반도체 전공정은 8가지의
그 주된 공정이 있어요. 그 중에 시가가는 이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번 분기에 매출이 52.9억 유로 나와서 이게 YOY로는 21.6% 줄었고요. 그 다음에 QOQ로는 26.9% 줄었어요. 마이너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GP 마진이 매출 이익률이 51%. 와, 그러니까 슈퍼을인 거예요. 슈퍼을.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번에 13.9억 유로가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26.2%인데 평상시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일회성 비용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온 배경이기도 한데, 우선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EPS는 3.11 유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2.8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컨센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죠? 잘 나왔고. 나머지 이제, 그리고 수주 전망치도 이제 시장이 실망한 거는 특히 수주 잔고 때문에 더 많이 실망을 했어요. 수주 잔고가 이번에 시장 예상한 거는 거의 막 50억 유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45억 유로 이랬는데 36억 유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를 보고 사람들이 와, 반도체, AI 반도체 좋다 그러더니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얘는요, 그 전공정 장비 회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을 가령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용인에도 만들지만 미국의 텍사스의 테일러 시티에 거기 또 만들잖아요. TSMC는 애리조나에,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인텔도 대규모로 증설한다 그랬고요. TSMC는 일본에 현재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일본의 구마모토에 또 하나 만든다 그랬고, 한 개 추가요. 미국에다가 6개를 만든다고 그래요. 6개 공장을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국 내에, 대만 내에도 얼마 전에 대만 국방부 비슷한 데서 발표된 걸 보면 올해 말까지 하여튼 7, 8개, 최대 10개까지 만든다고. 그 팹의 규모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 관련해서는. 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해서 만드는 규모가 정해져 있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이번에 보조금을 66억 불인가요? 68억 불 정도를 받는 거죠. 거의 9조 정도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요. 거의 몇 조 단위에 68억 불 보조금만 해도 9조니까 그러면 대략 한 50조, 60조짜리 공장을 여기다 수년간에 걸쳐 짓겠지만 짓을 거고, SK 하이닉스도 여기 짓고, 인텔도 미국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처음에 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 고르고 거기다 흙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세우겠죠, 그죠?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라인을 깔고 그 라인 깔면서 이 회사에 주문을 내서 제품을 공급받겠죠, 노광장별.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드 타임. 이거 이제 증시 용어기도 하고 여러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수주부터 생산까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회사 수주는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왜 수주가 이렇게 많이 안 나고 실적이 이러느냐? 그것도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요. 작년까지 반도체 안 좋았잖아요. 감산하고, 지금도 감산을 일부 하고 있어요. 메모리 라인에는. 감산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무슨 장비를 추가로 드릴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TSMC, 인텔 이런 데서 구매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작년도까지 이 숫자를 만든 ASML의 최대 고객은 누구였냐 하면 중국이었어요. 중국.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좀 망가진 것 중에도 여러분 중국이요 28나노 이상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는 지금 70% 점유하고 있어요. 물론 싸고 그러지만 그런데 여기도 이 장비는 필요하니까 ASML 장비가 필요하니까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그 전에 제가 수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다가 ASML 장비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해요. 너네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미국하고 물론 우방이긴 우방이지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ASML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중국으로 매출이 좀 줄고 미국의 그런 규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줄고 그 다음에 원래 많이 사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인텔, 대만의 TSMC 뭐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이거를 이제 안 사가는 거죠. 인텔은 얘네 거 사가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온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적이 약간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GP 마진이 51%라니까 그리고 컨센서스는 상회했고 그래서 주가가 이게 어제 이제 낮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유럽 시간으로 아침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뭐 한 11시나 됐으려나요? 뭐 근데 주가가 막 마이너스 10%까지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한 6% 정도 이렇게 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 회사 실적이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천착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AI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의 악화로 볼 수 없다. 왜? 얘는 공장을 증설하는 그 뒤에 가서 실적이 그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CEO도 이날 실적 발표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반도체 증설에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더해서 샘 알트먼도 뭘 만든다 그러고 반도체 회사 만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참 싸게 거래될 수 있는 기간일 수 있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쌀 수도 있고 아마 다음 분기부터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비트하거나 그보다가 훨씬 좋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으로 반도체 공장 많이 만들어진다. 반도체 공장 만들어질 때 일본에 지금 가동을 시작했다는 TSMC 공장도 지금 이제 저거를 공장 외관을 지은 거니까 이제 차례차례대로 장비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슈로 해서 반도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너무나 가금만 보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어쩌면 ASML의 실적은 얘가 장비 회사다 보니까 이제 먼저 턴을 하겠지만 얘가 먼저 공장에 그 물건을 집어넣어야 그 다음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주식이 한 분이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다가 오늘 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TSMC는 지금 바로 당장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여러분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 하는 회사냐? 이 파운드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얘가 만들어서 여기 보면 품목별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글로벌 메이커의 스마트폰은 애플에 뭐 HPC는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데 그다음 DC는 브로드컴이나 이런데 그다음 뭐 오토는 테슬라 LOT는 또 뭐 사물 인터넷 하는 여러 개 회사로 이제 납품이 되겠죠. 요 구성비를 보면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요 관련된 기업들 다음 분기 실적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시면요. 188.7억 불이 나오고요. 이거는 YOY로 12.8% 증가했고요. QOQ로는 조금 마이너스 4.1%. 근데 원래는요.
QOQ, NS 전망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1, 4분기는 반도체 그 파운드리 쪽에 비수기예요. 기업들이 연초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정부도 그러고 예산을 집행해서 뭐 반도체 사고 장비를 사고 전자기기를 사는 건 다 1분기 이후로 뒤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1분기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YOY로 12.8% 성장했고 자 여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슈퍼 을인 이유. 이 슈퍼 을인 이유가 있는데 53.1%의 매출 총이익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률이 41%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79.4억 불 이렇게 나왔고. 요 안에 실질적인 요것도 중요한 거고요. TSMC 자체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부터 요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할 때 요게 HPC가 고성능 컴퓨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랑 관련이 있냐? 뭐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 뭐 AMD도 관련이 있고 뭐 이런 데랑 이제 고성능 컴퓨터 칩 가속기 이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얘는 QOQ로 3% 성장했고 현재 구성비가 46%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CEO 인터뷰한 거를 보면 3월 중순부터 더 비중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지금쯤은 아마 이 비중이 50% 넘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라인을 줄여서 반도체 만드는 데다 지금 막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요거는 38% 매출 비중인데 줄었어요. 마이너스 16%. 분기별로. 이거는 애플이죠. 삼성폰은 자기가 만드니까 반도체. 그건 상관없고, 애플폰이나 뭐 중국 기업도 파운드리 자기 하는 데가 있어요. 나노공정은 좀 뒤쳐져 있지만, 애플 실적 부진의 원인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애플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를 전분기 16% 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된 거 비중이 6%인데 QOQ로 5% 늘었다. 이제 AI, 온디바이스 AI 영향이 사물 인터넷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는 비중이 6%인데 전년 대비해서 똔똔. 여기는 이제 테슬라랑도 관련이 있겠죠. 별로 이제 안 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줄고 중국 회사는 늘고 뭐 그런 구조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 통신용 반도체 하는 거예요. 요 영어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통신용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그걸 DC 분무이라고 그러고, 요 비중은 2%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33%나 QOQ로 늘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글로벌에 보면 브로드컴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 회사에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뭐, 비중은 적지만, 브로드컴도 여기다가 파운드리를 맡기니까, 이게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그쪽 반도체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슈퍼울기업 이번 실적 발표에 설명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 요약해드리면 ASML 실적이 지금 나쁜 거는 당연한 거고 반도체 작년까지 경기를 보면 기존에 하던 정통 그 레거시 반도체 혹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고요. 지금 앞으로 새로 늘리는 거는 삼성이 미국에 만드는 것도 그 후공정 패키징 라인, 그냥 HBM 라인하고 파운드리 라인을 짓겠다는 거고 하이닉스가 미국에 만들겠다는 것도 후공정 라인, 패키징 라인을 만든다, HBM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실적이 앞으로 증가될 거고, 증가되면서 장비 발주가 당연히 늘 거고, 그 발주되는 거는 건물 짓는 스케줄에 봤을 때 아직까지 수주에 잡히지 않았다. 앞으로 잡힐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저게 ASML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해서 그 섹터 전체를 나쁘게 보는 거는 틀린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TSMC 실적 관련해서는 요 부분별로 보시면 특히 요 늘어나는 게 여기 다 이제 AI랑 관련이 있는 데만 들어요.
AI랑 관련인데 AI 관련 없는 스마트폰, 뭐 차량용은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급한 것은 AI 관련된 쪽이다. 요 관련돼서 우리가 이 기업들의 설계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의 펀더멘탈을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두 개 회사 다 주가의 위치는 연초 보다가 TSMC도 제법 올라 있어요. 뭐 거의 한 30% 올라 있나요? 미국 반도체 웬만하면 다 올라 있어요. 나스닥 지수도 어제 좀 내렸지만 연초 14,500대, 600대였으니까 15,500, 뭐 600 이러면 그래도 지수 기준으로 7, 8% 오른 거예요. 그죠? 그래 올랐으니까 조그만한 이유만 생겨도 애따 모르겠다 이 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모든 주도주들이 그런 눌림목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래서 자, 실적이 나올 때 실적 안에 있는 내용들과 세부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이 기업들 둘 다가 왜 이제 이 기업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이냐 하면 하청기업, 을기업이라니까요. 그럼 여기 원청한 회사들의 수주를 실적을 알아볼 수 있는 요 어떤 힌트가 숨어 있다. 특히 TSMC에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ASML은 뒤로 갈수록 세질 것 같아요. TSMC도 저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덜컹거리긴 하겠지만 결국 내년 이맘때 되면 또 한참 올라가 있을 게 저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배당도 말 잘 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 덜컹거리느라고 마음고생들 하실 텐데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번 주에 발표된 슈퍼을기업, 슈퍼을인 이유는 GP 마진이 둘 다 50%가 넘어요. 그거 관련된 얘기 드립니다.